안녕하십니까. 낙은사설 평생교육원 교장 강진우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파샤 시스템의 근막의 세계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근막의 구조적인 관점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죠. 첫 번째가 뭐였죠?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전신적인 체계다, 파샤 시스템의 구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발생학적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종자로 이론. 근육세포가 자루에 담겨져 있다. 바로 그 자루는 바깥쪽 자루, 안쪽 자루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자루가 파샤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하학적, 역학적인 관점에서의 긴장통합체의 구조가 파샤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서 긴장통합체를 매크로 관점에서, 거대 관점에서의 긴장통합체, 마이크로 관점에서의 긴장통합체의 구조, 이런 맥락들이 바로 근막의 세계에서 다루고자 하는 파샤 시스템이다. 세포 수준에서의 긴장통합체, 세포 수준에서의 정보 전달을 하는데 파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맥락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국 우리가 아나토미 트레인즈, 근막경선 해부와 마이오파셜 트랙 12가지의 근막경선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 이 12가지의 근막경선이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주관적으로 정의가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규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의 근막경선은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정의가 된다라는 개념들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오파시아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파샤 시스템이라는 게 발생학적,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자루의 근육세포가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머슬과 파샤의 번들, 마이오파샤, 연속체, 근육근막 연속체라는 의미는 결국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뼈대 근육 계통의 세포 수준, 그게 뭐였죠? 머슬 파이버였잖아요. 네, 머슬 파이버였죠. 그리고 이 머슬 파이버들을 감싸고 있고 서로 연결하는 결합 조직을 우리가 근육 내막, 엔도미지움이다 라고 불렀죠. 그리고 더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근육 조직, 근육 다발들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들을 페리미지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개별 뼈대 근육들을 감싸고 있는 결합 조직을 에피미지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블백 시어리, 근육세포가 자루에 담겨져 있다. 그 자루가 면대 결합 조직 파샤 시스템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얘네들이 이제 규칙을 가지고 12가지의 근막경선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백 시어리에서의 바깥 자루와 안쪽 자루 관점들을 생각해 주시고, 안쪽 자루가 어디에 연결이 된다? 뼈의 골막에 연결이 된다. 그 골막에 연결이 됐던 안쪽 자루는 결국 또 뭐에 연결이 된다? 그 뼈에 부착이 되는 인대나 관절 주머니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른 뼈의 골막으로 또 연결되어서 간다는 거죠. 그 개념이 바로 더블백 시어리에서의 바깥쪽 자루, 안쪽 자루. 그래서 앞으로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12가지의 근막경선은 기본적으로 어느 쪽 자루를 갖고 이야기를 할 거다? 바깥쪽 자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관점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12가지의 근막경선의 예를 들면 표면 후방선이다, superficial back line이다 라고 하면 바깥 자루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바깥 자루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안에 여러 근육세포들이 담겨져 있을 거고, 다른 말로 근육 조직들이 담겨져 있을 거고, 개별 근육의 기시정지, 결국 안쪽 자루가 부착이 되는 부위들이 존재를 하겠죠. 네, 거기를 바로 우리가 보니 스테이션, 근육근막의 부착부, 정착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근육근막의 연속체, 연결체를 우리가 보물을 찾는 거다. 이 12가지의 보물을 어떻게 찾을 건데 맨 땅에서 그냥 찾는 게 아니고 규칙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근막의 연속체, 연결체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의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약을 해보면 이런 규칙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합 조직의 결, 그레인은 따라가는데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건 기억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파샤 시스템을 정의라는 세 번째 구조적인 개념인 텐세그리티라는 개념에서 장력이라고 하는 건 최소 거리로 전달이 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이 존재를 하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일로 들어갔다가 이 위로 가다가 갑자기 내려갔다가 이렇게 전달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을 따라가되 비교적 일정한 디렉션, 방향을 갖고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은 얘네들이 깊이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깊이를 굳이 넘버링을 한다면 일정한 방향을 타고 가는 거고 얘네들이 그 깊이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표면과 심부가 있다면 표면으로 갔다가 심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표면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진행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12가지의 근막경선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심부로 가는 건 심부로 가는 거예요. 표면으로 가는 건 표면으로 간다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의 근막경선이 나름대로의 깊이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 방향을 가지고 표면에 갔다가 심부에 가고 심부에 갔다가 다시 또 표면 갔다가 다시 또 심부로 가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방향과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고 간섭 평면을 관통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간섭 평면이라는 건 예를 들면 여러분들 힙의 하지 쪽에 어덕터 근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덕터 롱구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방향만 보면 결합 조직의 결만 보면 어덕터 롱구스하고 바이셉스 피머리스 쇼테드 햄스트링의 바이셉스 피머리스 쇼테드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연결이 돼요. 뒤에 이미지가 다 나옵니다. 비슷한 방향으로 연결은 되는데 간섭 평면 어덕터 매그누스라고 하는 근육들이 이 방향을 막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간섭 평면이 존재를 하면 비록 방향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이 간섭 평면을 관통해서 진행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학적으로. 그 의미들이 이제 규칙을 정의를 해보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맥락들이 근육근막의 주행로를 고정하는 근막 정착점들의 집중을 좀 해라. 이 근막 정착점이라는 건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더블백스열이 12가지의 근막 경선들이 바깥 자루로 다 정의되면서 이야기가 될 거고 안쪽 자루가 소위 말하는 기시정지에 따라 해부학적인 뼈의 골막에 가서 부착을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근막 정착점들을 12가지 근막 경선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인 단위로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될 때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근막 경선이 요런 뼈대 근육, 요런 뼈대 근육, 요런 뼈대 근육이 이렇게 주행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1번 뼈, 이걸 2번 뼈, 이걸 3번 뼈라고 할게요. 1번 뼈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자 근막들이 바깥쪽 자루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번 뼈를 이루고 있지 않고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이루고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번 뼈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게 되면 노란색 바깥 자루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위치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표현이 그렇지만 노란색 바깥 자루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부위가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짧아져 있는 부위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탈선, 이 근막 정착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 바깥 자루를 일렬로 배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틀어지게 탈선을 만들 것이냐 라는 것들을 학습을 할 때 요 근막 정착점이다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별뼈대 근육의 기시정지 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또 하나의 규칙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주행로에 합로하거나 조인, 합쳐지거나 또는 분로하는 다른 주행로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분로한다는 걸 이제 나눠진다. 우리가 다이버전스, 다이버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이버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롬보이디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능형근. 롬보이디우스라는 근육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견갑골의 메디알 보도 쪽에 붙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더블 백시얼리에서 근육이라고 하는 건 바깥쪽 자로와 안쪽 자로가 감싸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롬보이디우스도 바깥쪽 자로는 롬보이디우스가 메디알 보도에 붙어가지고 바깥쪽 자로는 예를 들면 상지 쪽으로 연결되는 경선들이 존재를 해요. 상지 쪽으로 연결되는, 이건 표면에 있는 겁니다. 바깥쪽 자로가 골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자로는 예를 들면 극하근, 인프라스포나투스를 타고 상지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롬보이디우스의 안쪽 자로도 있겠죠. 이 안쪽 자로는 메디알 보도를 타고 전거근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심부에 있는 건 요런 다이버스, 우리가 능형근이라고 하는 롬보이디우스라는 근육을 이야기를 하지만 더블 백시얼리로 바깥쪽 자로와 안쪽 자로에 담겨져 있는 거다. 그래서 바깥쪽 자로는 얘는 상지로 연결이 되겠구나. 안쪽 자로는 동측에 있는 기랑 관계를 갖고 있는 전거근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분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기시정지 관점에서 예를 들면 극돌기, 스파인의 극돌기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오잖아요. 롬보이디우스가.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합쳐지는 거는 어브도미널 머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좀 합쳐지게 되죠. 여러분들 인터널 오블리크, 내복사근, 익스터널 오블리크, 외복사근,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 얘네들이 개별뼈대 근육으로 기시정지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은 합쳐져요. 소라코lum바 파시아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조인, 합쳐지기도 하고 다이버스, 분리가 된다. 그래서 기본 가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더블 백시얼리, 자루에 근육세포가 담겨져 있는 거다. 바깥쪽 자루, 안쪽 자루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규칙들이 조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는 완행을 하고 단관절 근육군을 찾아라. 그다음 이 이야기는 심부에 있는 근육 있죠. 예를 들면 단관절 근육. 뒤에 가서 굳이 우리가 주관적으로 구분한다면 로컬 머슬, 심부 근육, 단관절 근육, 얘네들은 완행, 좀 천천히, 주로 근막경선 입장에서 자세성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반면에 지하로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다관절 근육은요. 다관절 근육은 글로벌 머슬이다 라고 해서 근막경선 입장에서 다관절 근육은 주로 표면에 존재를 하게 되고 얘네들은 주로 운동성, 근막경선 입장에서 주로입니다. 주로 운동성 기능들을 수행을 하더라라는 규칙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논리적으로 확장을 해보면 원래 로컬 머슬, 근막경선 입장에서 심부에 있는 건 주로 자세성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표면에 있는 글로벌 머슬, 다관절 근육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관절 근육이 운동성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요. 그러면 근막경선 입장에서 원래는 자세성 기능을 주로 수행해야 되는 로컬 머슬에 해당이 되는 근막경선에 해당이 되는 근육인데 운동성 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 머슬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근막경선 입장에서 얘가 마치 운동성 기능을 대신하는 보상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 이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몇 가지의 규칙들을 좀 요약을 해보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12가지 근막경선이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그냥 정의가 된 게 아니다. 그냥 자고 일어났다 이거다가 정의가 된 게 아니고 규칙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규칙들 하나하나씩 짚어봐서 보게 되면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죠.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급회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지 얘가 가다가 갑자기 휘어졌다 올라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회선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상지선 중에 전방에 있는 심부 상지선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암 라인 중에 전방에 심부에 있는 전방 상지선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팽 마이너하고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부리 위팔근하고 해부학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이렇게 급회선을 해요. 이때는 근막경선 입장에서 제대로 힘 발생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이게 유인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암 엘리베이션을 했을 때 팩 마이너와 부리위팔근이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정의가 되고 이럴 때 근막경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막경선이라는 구조는 일정한 방향으로 급회선하지 않는다. 기능을 하려면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지 쪽에서 페로니우스 브레이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시정지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그런 관점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얘는 원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플란타 플렉션을 했을 때 페로니우스 브레비스가 이런 배열을 갖고 있겠죠. 반면에 도지 플렉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런 관점들을 해주시고 규칙적으로 원론적으로 근육근막의 연결체 관점에서 연속체 관점에서 급회선을 하진 않는다. 급회선을 해서 기능하진 않는다. 왜요? 장력은 최소거리, 최단거리로 전달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휘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12가지의 근막경선을 정의를 할 때 그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탈선 금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표층과 심부. 예를 들면 표층에 흉골근막하고 흉쇄유돌근 SCM이 연결되어져 있다면 상대적으로 심층에는 설골하근근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늑골근 그 다음에 흉내근막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표면과 심부는 지 맘대로 표면으로 갔다가 심부로 가고 심부로 갔다가 표면으로 가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12가지의 근막경선은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탈선 금지, 층을 건너뛰어서 연결될 수는 없다. 12가지의 근막경선은 표면으로 가는 놈은 표면으로 가는 거고 심부로 가는 놈은 심부로 가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백스열이 바깥쪽 자루, 안쪽 자루, 그 자루에 근육이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관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렇게 아하 탈선은 하지 않는 거구나. 표면과 심부가 합쳐지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하진 않는 거구나 라는 규칙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부분의 근육근막 마이오파셜 트랙은 12가지의 근막경선은 기본적으로 바깥자루로 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직접적인 근육근막의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바깥자루로 2개 이상의 뼈대 근육들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12가지의 근막경선 중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리오티비알 밴드하고 뭐 트랜스버스 어브도미니스, 일리오티비알 밴드하고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우리가 전경골근이라고 하죠.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가 근육근막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알테랄 사이드라는 반대쪽. 예를 들면 오른쪽 익스터널 오블리크 근육하고 왼쪽의 인터널 오블리크 근육. 얘네들이 바깥쪽 자루로 인해서 근육근막의 연결체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12가지의 근막경선은 이렇게 바깥쪽 자루로 해서 쫙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메카니컬하게 인다이렉트 표현이 그렇지만 요걸 그냥 간접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다이렉트는 직접적인 근육근막 바깥쪽 자루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인다이렉트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쪽 뼈막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마이오파셜 트랙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표면 전방선이 됩니다. Superficial Front Line. Superficial Front Line은 SCM, 흉골근, Rectus Abdominis 그리고 Rectus Femoris로 연결이 되거든요. Rectus Abdominis는 퓨빅이라는 뼈에 붙고 여러분들 Rectus Femoris는 일리움이라는 뼈에 붙잖아요. 근막에 의한 근육근막 바깥쪽 자루에 의한 연결성이 없어요. 뼈로 연결이 된 거지. 골막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런 경우를 인다이렉트, 메카니컬한 커넥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예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 자루로 대부분이 연결이 돼 있는데 뼈막으로, 골막으로 연결돼 있는 근막경선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에비던스가 12가지 근막경선의 기능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에비던스가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바깥쪽 자루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했던 렉투스 어브도미니스하고 렉투스 피모리스예요. 여긴 골막, 뼈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뼈막으로 연결돼서 연속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뼈의 중계를 통해 근막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근육근막의 연결, 좀 예외적인 조건이죠. 여기는 바깥쪽 자루로 근육근막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긴 뼈막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 이렇게 다이렉트한 커넥션, 바깥쪽 자루로 인해서 근육근막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 요게 정거근을 타고 오른쪽에 외복사근, 반대쪽에 내복사근으로 연결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나선선이거든요. 왼발로 내려가기 때문에 왼쪽 나선선입니다. 저 위쪽에 뒤에 왼쪽에 두판상근, 경판상근 타고 오른쪽에 롬보이디우스, 오른쪽에 전거근, 오른쪽에 외복사근, 왼쪽에 내복사근이 바깥자루, 근육근막의 연속성을 가지고 나선형으로 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물론 이게 자세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12가지의 근막경선은 기본적으로 자세와 운동성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운동성 기능이 굉장히 복잡한 퍼포먼스 동작을 수행하게 될 때 특정 근육, 근막, 예를 들면 마이오파셜 트랙만 기능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마이오파셜 트랙이 상호작용한다. 복잡한 움직임은 여러 마이오파셜 트랙이 상호작용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명확하게 12가지 근막경선에서 자세와 관련돼서 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할 거다라는 이런 접근을 하려고 할 때 파샤 시스템에서 특정 마이오파셜 트랙이 기능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잡한 움직임은 여러 근막경선들이 상호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은 봉을 잡고 있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오른쪽 외복사근과 자세입니다. 왼쪽 외복사근의 길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오른쪽 외복사근과 왼쪽 외복사근의 길이가 달라요. 자, 표현이 그렇지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사람은 발을 이렇게 잡고 왼쪽으로 돌려고 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려고 할까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처럼 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은 저 발을 들고 가로면에서 왼쪽으로 돌려고 할까요? 오른쪽으로 돌려고 할까요? 만약에 제가 왼쪽으로 돌려고 한다면 아마 오른쪽에 있는 외복사근은 짧아져야 할 것이고 왼쪽에 있는 외복사근은 늘어나야 되겠죠.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마이오파셜 트랙 관점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외복사근도 짧아지고 왼쪽에 있는 내복사근도 짧아지는 방향으로 힘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되는 왼쪽에 있는 외복사근은 늘어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내복사근도 늘어나는 상황에서의 기능을 수행을 하겠죠. 왼쪽으로 돌게 되면. 자, 그럼 원래 질문.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오른쪽 외복사근과 왼쪽 외복사근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어느 쪽 외복사근이 더 짧아지려고 하고 있죠? 어느 쪽 외복사근이? 오른쪽 외복사근이 이렇게 짧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늘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근막경선 입장에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돌려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 이렇게 외복사근 짧아져가지고 왼쪽 내복사근 이렇게 같이 힘선에서 작용을 해서 그래서 근막경선 입장에서 이런 바깥자루로 연결돼 있어서 이런 힘을 지금 발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왼쪽으로 좀 돌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12가지의 근막경선의 지금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규칙이 정의가 되게 되면 12가지 근막경선의 구조적인 단위가 바깥쪽 자루 기준에서 정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호작용해서 자세성 기능, 운동성 기능을 수행할 거다라는 관점이 원론적인 파샤 시스템에서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이었고 이미 인트로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맥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트랙만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근육근막에 대한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뼈막으로 연결돼 있다고 이게. 네, 바깥쪽 자루로 연결된 게 아니라고요. 렉투스 어브도미니스하고 AIIS에서 내려오게 되는 렉투스 피모리스. 얘네들은 바깥쪽 자루에 의한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뼈막에 의해서 골막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관점들을 좀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섭평면이라 그래서 앞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방향이 비슷하게 내려가더라도 일정한 깊이, 일정한 방향으로 내려가더라도
간섭 평면이 존재를 하게 되면 관통을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든 게 어덕터 롱구스하고 바이셉스 피모리스 쇼테드하고 보면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깊이도 비슷해요. 상대적으로 심층으로. 근데 여기에 어덕터 매그누스라고 하는 간섭 평면이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기시정지에 따라서 연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간섭 평면을 관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해부학적인 간섭 평면이 존재를 하게 되면 12가지 마이오파셜 트랙 관점에서는 저 간섭 평면을 관통할 수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12가지 근막경선을 정의를 하게 되는 몇 가지 규칙 중에 지금 해당되는 맥락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점. 이 정착점들은 앞에 생각해 보시게 되면 바깥쪽 자로 쭉 연결되어져 있고 안쪽 자로는 기시정지에 따라 부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대라든가 관절 주머니가 얘네들은 서로 다른 뼈들을 연결하고 있고 뼈막을 연결하고 있고 근막경선의 안쪽 자로와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표면에 있는 것과 심부에 있는 것, 바깥쪽 자로와 안쪽 자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안쪽 자로, 이렇게 심층에 연결된 마이오파셜 트랙 관점에서는 뼈 골간, 뼈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제한적인 소통만 한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소통만. 반면에 바깥쪽 자로로 연결되는 이 표층 섬유들은 그냥 전체로 연결되어 있어 자유롭게 소통을 합니다. 앞뒤도 소통을 하게 되고 위아래도 자유롭게 소통을 하게 되고 왼쪽과 오른쪽도 소통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부착되는 지점, 안쪽 자로가 뼈막에 가서 부착을 한다. 그래서 그 뼈막이 또 반대쪽, 예를 들면 윤활관절을 이루는 다른 뼈의 뼈막과 연결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절 주머니나 인대를 가지고 연결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게 되면 햄스트링, 상대적으로 표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층 섬유근으로 연결이 되고 심부에 있는 것들, 특정 인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현이 그렇지만 단관절 관점에서 좀 제한적인 소통만 하는 겁니다. 마이오파셜, 소위 말하는 파샤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바깥쪽 자료가 더 먼 쪽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바이셉스 피모리스 롱헤드를 가지고 인대를 가지고 연결이 된다면 얘네들은 역학적으로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힘이 이쪽으로도 전달이 되고 구조적으로 이쪽으로도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척추세움근, 여기에 척추세움 근육에 기본적으로 다 전달은 된다. 단 비율만 내가 여기에 90% 전달을 하고 이쪽으로는 10%를 전달을 할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쪽으로 90% 전달을 하고 이쪽으로 10% 전달을 할 건지는 그 기능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막경선에 대한 여러분들이 다양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기초해부학 관점에서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의 기시정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세나 움직임 분석을 하려고 할 때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자세나 움직임을 볼 것인지 근막경선 입장에서 자세나 움직임을 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착되는 점이 이렇게 부착되는 점을 앞쪽으로 제거해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깥쪽 자로에서 쭉 연결이 돼 있고 필요에 따라서 심부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상대적인 단관절 관점에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게 좀 제한적인 관점으로 안쪽 자로와 뼈막을 연결하면서 인대나 관절 주머니가 연결성을 갖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분리해서 기능을 할 수는 있을까?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90%, 10%. 상황에 따라서는 심부가 90%, 표면이 10%.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이 10%, 왼쪽이 90%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한다. 대신 장력이 전달되는 건 주로 최소 경로로 전달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맥락들을 연결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규칙에서 이제 앞쪽에서 요약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함로, 조인된다, 합쳐진다라는 거고, 다이버즈, 나눠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쳐지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익스터널 오블리크, 외복사근, 인터널 오블리크, 내복사근, 트랜스버스 오브도미니스. 얘네들이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네. 트랜스버스 오브도미니스, 합쳐지는 겁니다. 뒤쪽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흉요근막, 소라코lum바 파시아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12가지의 근막경선이 조인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다이버지, 나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롬보이디우스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롬보이디우스의 표층, 바깥쪽 자루와 심층, 안쪽 자루가 있다면 예를 들면 왼쪽 롬보이디우스의 바깥쪽 자루는 극하근 타고 상지로 연결을 할 것이고 롬보이디우스의 안쪽 자루는 메디알 보도를 타고 전거근으로 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롬보이디우스는 극돌기에서 시작해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놈들이 기시정지 방향에 따라 정지한 부분들에서 표층과 심층으로 나눠져서 지금 분로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 관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인, 합쳐지기도 하고 다이버스, 나눠지기도 한다라는 개념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형 다중 근막 부착부, 정착부라 그래서 라운드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근막경선의 힘들이 지나가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 대표적인 게 ASIS예요. 여러분들 기시정지에 따라 제 오른쪽 ASIS 주변, 정확한 ASIS의 그 점이 아니고 ASIS 주변으로 여러분들 시계 방향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ASIS 주변으로 인터널 오블리크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텐서 파샤라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ASIS 주변으로 봉공근 있죠. 사토리우스라는 게 또 이 방향으로 또 지나가요. 그리고 ASIS 약간 아래쪽으로 AIIS에서 렉투스 피모리스가 또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ASIS 주변으로 지금 마이오파셜 트랙으로 분류를 할 힘선들이 지금 다양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막 지나가고 있죠. 좀 더 심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트랜스버스 오브도미니스죠. 얘네들도 ASIS 주변으로 또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위, 여러 방향의 힘선이 교차하면서 지나가는 부위를 근막경선 입장에서 라운드 하우스로 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근막경선 입장에서 예를 들면 특정 힙본의 ASIS가 예를 들면 틀어져 있대.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긴장 통합체 얘기할 때 압축 부재를 뼈, 인장 부재, 텐션, 스트레칭 되는 부재를 우리가 파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압축 부재인 뼈의 형태나 또는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좀 틀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근막경선 입장에서 이 틀어져 있는 뼈의 위치를 원래 위치로 맞추려면 근막경선 입장에서 파샤 시스템들이 제대로 힘 전달을 해줘야 소위 말하는 뼈와 뼈의 상대적인 위치가 맞춰지게 되겠죠. 부정렬이 원래 정렬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부위들이 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12가지 근막경선을 정의를 할 때 규칙들을 좀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예를 들면 룸바의 극돌기 타고 막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게 지금 다 합쳐져 있잖아요. 파샤 시스템으로 다 합쳐져 있는 거죠. 조인된다. 그다음에 아까 롬보이디우스, 심부 쪽은 일로 가고 표면 쪽은 이쪽으로 간다. 다이버전츠, 롬보이디우스라는 게 극돌기에 시작을 해서 내려오다가 표면은 이쪽으로 가고 심부는 전거근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 다이버스 된다. 분리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라운드 하우스, 원형 다중 근막 부착부라고 하는 이 라운드 하우스라는 부분이 이렇게 여러 방향들의 힘선들이 지금 지나가는 상황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관점들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뼈의 형태에 상대적인 위치가 변형이 일어났다라면 압축 부재가 문제가 있다라면 관련돼 있는 파샤 시스템의 힘선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근막경선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표현 드렸죠.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평가하시는 고객의 자세나 움직임 평가할 때 개별 해부학, 개별 뼈대 근육 관점에서 자세나 움직임을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보시고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고객이 알기 전에 근막경선 입장에서 고객의 자세나 움직임들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긴장 통합체에서 얘기했던 압축 부재, 뼈, 인장 부재, 파샤 시스템 상호작용하는 거다라는 관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매크로 긴장 통합체,
마이크로 긴장 통합체의 관점 꼭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이 부분에서 내가 힘선을 이렇게 연결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마이오파셜 트랙 라인을 사용하면 돼요. 필요에 따라 내가 이런 힘선을 이용할 거다라고 하면 빨리 힘선들을 수정을 해줘서 이 방향으로의 마이오파셜 트랙들을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라운드하우스, 원형 다중 근막 부착부, 정착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프레스, 로컬이라는 건 완행이라고 앞에 제가 표현을 했고, 급행이라고 하는 건 글로벌이라고 앞에 우리가 요약 부분, 서머리에서 제가 규칙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부에 있는 거, 로컬 머슬 완행 역할을 한다. 얘는 주로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한다? 심층에 있는 건 주로 포스처 세팅, 자세성 기능들을 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표면에 있는 다관절 근육들, 글로벌 머슬들은 급행, 익스프레스, 주로 운동성 기능들을 수행을 한다. 바깥쪽 자로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다. 주로 표면에 있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관절 근육은 글로벌 머슬, 익스프레스, 주로 운동성 기능이다. 심부에 있는 로컬 머슬은 주로 완행, 자세를 세팅하는, 포스처를 세팅하는, 어떤 움직임 하려고 할 때 시작 자세를 잡는다거나 끝 자세를 잡는 데 주로 기여를 하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아까 기능 이상, 자세성 기능을 해야 되는 구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운동성 기능을 해야 되는 놈이 보상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거꾸로 운동성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구조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버리게 되면 자세성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구조들이 보상을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맥락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12가지 근막경선을 이루고 있는 규칙, 12가지 근막경선이 그냥 자다 깨가지고 정의가 된 게 아니다. 나름대로 과학적인 논리적인 규칙을 가지고 정리가 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렸죠. 12가지 근막경선은 규칙을 가지고 정의가 된다. 일정한 방향이 존재를 한다. 깊이가 존재를 한다. 간섭평면은 통과하지 못한다. 함로하거나 불로하는 데가 존재를 한다. 라운드하우스라는 원형 다중근막 정착부라는 개념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급행, 익스프레스, 표면에 있는 거다. 완행, 로컬, 심부에 있는 거다. 표면에 있는 건 주로 운동성 기능, 심부에 있는 건 주로 자세성 기능들을 수행을 하면서 12가지 근막경선들이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룰, 12가지 근막경선의 규칙을 가지고 이제부터 앞으로 12가지 근막경선의, 물론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미 인트로 강의에서 많은 부분 반복적으로 12가지 근막경선을 조금 대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표면 후방선 순서대로 표면 전방선, 외측선, 얘가 기초선이다. 주로 무슨 기능? 자세성 기능 주로 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얘네들이 다 기능선이다. 나선선, 상지선, 이렇게 심부 전방, 표면 전방, 심부 후방, 표면 후방으로 나누고, 요게 이제 진짜 기능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지와 체간과 상지 연결시키는, 후방에 있는 거, 전방에 있는 거, 라테랄 쪽에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부 전방선이라고 하는 딥 프론트 라인, 이 12가지의 근막경선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맥락으로? 각각의 구조가 있다.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습해왔던 파샤 시스템, 전신적인 체계구나, 더블백 시어리구나, 펜세그리티 구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는 구조적인 이해도를 갖는 겁니다. 그래놓고 12가지 근막경선에 오케이, 자세성 기능이 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뭔가 관련돼 있는 근육 조직, 근육 세포들, 개별뼈대 근육들이, 자루에 담겨져 있는 근육들이 등척성 수축들을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운동성 기능이다. 가속하려면 구심성 수축, 감속하려면 원심성, 편심성 수축을 하는 거구나 라는 관점들, 자루에 담겨져 있는 근육들이 이런 맥락들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막경선 입장에서 평가하고, 근막경선 입장에서 운동시키고, 근막경선 입장에서 예를 들면 도수치료하고, 이런 맥락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조금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12가지 근막경선의 구조, 자세 기능, 운동 기능을 빠르게 리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평가와 관리 전략을 세우게 될 때 여러분들 필드 안에서 조금은 도움이 되시는 맥락으로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